너 지금 나 때문에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니? 그날 들은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이 된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제 청춘을 송두리째 뒤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민수는 군대 가기 전에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방에 숨겨둔 잡지를 꺼내달라는 거였죠. 장난으로 엄마한테 직접 말하라고 했더니 민수는 화들짝 놀라며 절대 안 된다며 집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민수네 집은 걸어서 10분 거리. 어릴 때부터 자주 놀러가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그날, 민수 엄마는 출근하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잡지를 찾다 펼쳐본 순간 베란다에 걸린 화려한 여성 속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이스 장식 브래지어와 비단 같은 질감의 팬티.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돌아보니 출근하신 줄 알았던 민수 엄마 이지연 43이 서 있었습니다. 급한 서류를 가지러 잠시 집에 들른 거였죠. 바닥엔 펼쳐진 잡지, 시선은 베란다 쪽 속옷. 얼굴이 굳은 지연 씨를 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잡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숨겨둔 거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고지어 날아온 질문이 더 곤란했습니다. 근데 방금 뭘 보고 있었니? 저는 작게 속옷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 씨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내 속옷이었니? 저는 얼굴이 달아오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집에 가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수 엄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우리 집으로 와.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온몸을 울렸습니다. 거부할 용기도 도망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민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지연 씨가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진하게 화장했고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앉아. 그녀는 제게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 속옷을 만졌니? 그녀의 시선이 제 얼굴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보기만 했어요. 그럼 왜 봤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예전부터 아줌마가 너무 예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너 정말 솔직하구나. 그녀는 팔짱을 풀고 제 나이를 물었습니다. 21살이에요. 나는 43이야. 너보다 22살이나 많아.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드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술 끝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친구 엄마한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인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야 잠깐.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 있니?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편한 집안복이 아니라 외출이라도 나갈 듯한 예쁜 원피스 차림이었죠. 짙은 화장, 은은한 향수. 거실 테이블엔 맥주와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아. 그녀가 소파를 가리키며 맥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술에 약한 저는 얼굴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잔을 비우면서도 멀쩡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 말이야. 사과할 일은 아니고 오히려 고마워. 그녀의 말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요즘 너무 외로웠거든. 민수 아빠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민수는 군대 가고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해.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제 내가 나 예쁘다고 했잖아. 그 말 정말 기뻤어. 그녀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니? 중학교 때부터요. 그녀의 입가에 피식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렇게 어린애가 날 여자로 봤구나. 남편이 떠난 뒤로 몇 년 동안 여자로서 자신감을 잃고 살았는데 내 말 덕분에 아직 나도 여자구나 싶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향수향이 진하게 느껴졌고 숨소리까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어제 내 속옷 보면서 무슨 생각했니? 그 질문에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술기운에 솔직해진 저는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너무 섹시해서요. 그럼 지금은? 지금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녀는 제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넌 정말 순진하다. 그런 눈으로 보면 여자가 착각할 수도 있어. 그러더니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너도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면 안 될까?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 지금 잡지보다 내 모습이 더 설레지?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이끌며 말했습니다. 그럼 잡지는 필요 없겠네. 민수 방으로 가자. 그 순간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방문을 열자 어제 봤던 그 잡지가 그대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것을 흘끗 보고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뺨을 감싸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긴장과 전율이 몰려왔습니다. 20살 청춘에게는 너무도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뒷목을 당기며 입맞춤을 깊게 이어갔습니다. 맥주의 향과 그녀의 향수가 뒤섞인 채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녀가 속삭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잊고 그녀에게 집중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첫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나 정말 오랜만에 여자가 된 기분이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진짜 여자를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 저희 둘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민수가 없는 저녁 시간마다 은밀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근처 노래방에서, 심지어 시장 골목의 구석진 장소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짧은 포옹과 키스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조차도 저에게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지연 씨는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화장도 옷차림도 전보다 훨씬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을 되찾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변했습니다. 단순한 청년에서 한 여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 곁에서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군대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을 텐데 저는 그 친구의 엄마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민수네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하는 거 맞지?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 순간만 생각하자. 그녀의 속삭임이 귀를 간지렸습니다.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서로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입대 날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곧 끝난다는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하루를 더 진하게 더 깊게 그녀와 보냈습니다.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느 밤 노래방에서 그녀와 함께 있었을 때였습니다. 음악 소리 속에서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 관계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입대 통지서를 받은 날, 하얀 종이 한 장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관계의 끝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 씨와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맥주 잔만 채우고 둘 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기분 좋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았죠. 군대 가면 연락하지 말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게 맞아.
그 말이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군 생활 속에서 친구의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별을 인정하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 우리는 평소보다 더 자주 만났습니다. 그녀의 집, 노래방, 시장, 골목. 익숙한 모든 장소가 이별 전의 추억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손을 잡는 시간도 눈을 맞추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없이 제 품에 안겨 오래도록 가만히 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맥주와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웃음소리나 장난은 없었습니다. 성호야, 고마웠어.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분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 그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체온과 숨소리만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른 새벽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한 번도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군대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훈련소의 고된 일정, 낯선 환경, 그리고 계속되는 체력 훈련,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지연 씨를 떠올릴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민수와 통화를 할 때도 그녀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질투라기보다는 묘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웃고 있을 모습이 상상되자 가슴이 조금 쓰렸습니다. 하지만 곧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와의 시간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되찾아 준 것이고 이제는 당당하게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민수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셋이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죠. 오랜만에 본 그녀는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분위기엔 여유와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민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내 남자친구 생기셨다면서요? 응, 좋은 사람 만났어. 너도 좋은 여자 만나. 그 짧은 대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게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엄마로 저는 민수의 친구로 겉으로는 평범한 관계였지만 우리만 아는 비밀의 기억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복학한 뒤 저는 제 또래의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그녀는 순수했고 저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지연 씨와 비교하게 되더군요. 성숙함이나 여유로움은 당연히 비교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나이에 맞는 사랑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그건 설렘과 순수함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가끔 민수네 집에 놀러 갈 때면 거실에서 마주치는 지연 씨와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남자친구와도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미소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우리의 지난 날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건 둘 다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서로의 눈빛이 스칠 때면 그 여름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달콤하고 위험했던 순간들, 어둠 속 속삭임과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우리의 은밀한 세계. 민수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군 생활을 마치고 복학했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죠. 만약 그가 알았다면 우리 셋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을 테니까요. 세월이 흘러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지연 씨 역시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수와도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죠. 하지만 가끔 혼자 있는 밤이면 문득 그 여름날이 떠오릅니다. 숨죽이며 속삭이던 목소리, 함께 걷던 시장 골목의 좁은 길, 그리고 서로를 꼭 끌어안던 순간의 온기. 그건 분명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모두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녀를 민수 엄마로만 부르지만 제 기억 속 그녀는 여전히 한 명의 여인입니다. 그 뜨겁고도 짧았던 사랑은
언제까지나 제 청춘이 한 페이지로 남아있을 겁니다. 어떤 사랑은 길게 이어지고 어떤 사랑은 짧지만 강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지연 씨와의 사랑은 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더 아름답고 더 특별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춘의 한때 누군가와의 관계가 평생 잊히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기억이 금기였든 허락된 사랑이었든 그 순간의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와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